마치 생물처럼 진화를 거듭해온 디스플레이 기술, 그 단어들과 함께 박제되어 있던 지난 추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 중 어떤 기술인가요? 전원을 누르면 텅하고 소리가 나던 CRT 모니터, 시력을 보호한다고 장착하던 보안기와 일요일 아침 클리너로 청소를 하면 묻어나오던 새까만 먼지들까지. 또 한 가지 그 시간을 회상하며 떠오르는 기억은 매 시대 계속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등장해 벌어지곤 하던 디스플레이 기술 전쟁에 대한 기억인데, 90년대 말 이른바 액정이라고 불리던 LCD 모니터들이 등장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에 CRT와 LCD의 기술 전쟁이 벌어졌죠. 미완의 신기술과 완성형 기성 기술의 싸움. 지금은 LCD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 확신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을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지나고 나서 재미있는 점은 간혹 제 주위에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CRT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대중에게는 LCD의 압도적으로 얇은 외형이, 또 게임을 즐기는 기술 선도자층에게는 CRT의 압도적인 응답 속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잘 아는 이들과 시장이 반대의 선택을 하고 나는 아이러니, IT업계의 전략을 구상하며 또 IT업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교훈, 기술은 얼리 어답터층이 선도하지만 시장은 대중이 만들고 패러다임은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이 기술과 관련한 미래 전략을 짤 때 고민해야 하는 첫 번째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모두가 아는 것처럼 LCD 진영이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PDP가 살아남아 LCD 진영을 위협했고 또 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데 유리한 프로젝션 TV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1번에 대한 결론과 그 교훈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번째 문제를 앞에 서면 여전히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프로젝션 TV는 제쳐두고 PDP로만 경쟁 대상을 추려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당시 디스플레이 전략을 짜는 CEO가 되었다고 가정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과 같은 에너지를 가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기체가 되는데 분자들의 이동성이 높아지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아예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물질의 제4의 상태, 우주의 물질 99%가 바로 이 플라즈마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플라즈마에 여러 가지 활용처가 있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 상태를 집중시켜 무언가를 녹이는 데 활용하게 되면 용접기나 절단기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마이크로웨이 영역에서 활용하면 식각과 같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 플라즈마화가 진행될 때 에너지 파장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오로라 현상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이죠. 바로 이 현상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기술이 PDP인데요. 기체 튜브에 전기장을 걸어 플라즈마화를 유도하고 이때 자외선이 방출되는데 이 자외선이 형광체를 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시광선이 방출되죠. 이러한 원리로 픽셀이 작동해 디스플레이가 구동되는 것이 바로 PDP 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집중해 볼 부분은 이와 같은 작동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몇 가지 우위점들이죠. 우선 이 리퀴드 크리스탈을 컨트롤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이 레이텐시 때문에 잔상이 만들어지던 LCD와는 다르게 PDP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픽셀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잔상 없는 빠른 디스플레이. 여기에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와는 다르게 일종의 자체 발광형 디스플레이인 PDP는 이론적으로 안부 표현과 명암비 확보에 LCD보다 유리했습니다. 또 픽셀 하나가 문제가 되면 불량이 되는 것과 다르게 PDP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스 튜브를 교체해 불량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PDP는 대형화에 훨씬 더 유리했는데요. 잔상도 없고 안부 표현과 명암비 확보에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 여기에 대형화에 유리한 이 PDP를 두고 당시 몇몇은 PDP의 미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인데, 2000년대 초반 당시 형세만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프로젝션 TV를 제외하면 30인치대의 TV들이 일반적이던 때, 40인치를 넘으면 초고가의 프리미엄 TV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이때 이 40인치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은 대형화에 유리한 PDP가 얼마인가 완벽히 장악해버릴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당시 PDP의 판매량 성장을 보면 정말 금방이라도 PDP의 시대가 올 것만 같은데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PDP가 가진 특성들은 이들이 프리미엄 시대를 선점해내고 나면 결국 이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를 이 PDP 진영이 점령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죠.
2005년 4분기 PDP 시장에는 일본 돌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다른 이름으로는 파나소닉이 이 PDP 시장의 1위 기업으로 뛰어오른 것인데요. 이어진 2006년 파나소닉의 PDP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기 마츠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6월 주총에서 마츠시다는 PDP 사업에 사운을 걸겠다며 대규모 투자 선언을 하는데요. 2006년 당시 발표한 투자액이 무려 한화 2조 원. 이 규모가 바로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2조 원 투자로 마츠시다가 그리던 PDP 비전상의 예상 캐파는 1850만 대, 당시 TV 수요가 5400만 대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이들이 그리고 있던 비전의 크기가 짐작이 되는데, TV 시장에는 점점 대형화 추세가 심화되고 PDP의 점유율은 늘어만 가는 시기, 여기에 LCD 시장은 LCD끼리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삼성, LG와 함께 샤프, 소니, 필립스가 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마츠시다의 전략이 더욱더 이성적으로 느껴졌었죠. 마츠시다, 현 파나소닉의 광고 선전부 출신의 만화가 히로카네 켄시의 역작인 심화과장에 당시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투자가 진행되고 파나소닉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였지만 파나소닉의 계획대로 PDP TV의 판매량은 1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이후 디스플레이 업계는 완벽히 LCD 기반으로 통일이 되었고 PDP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2014년 마침내 파나소닉은 PDP 사업 철수를 선언합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 방은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의 출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백라이트가 CCFL에서 LED로 교체되며 휘도와 소비 전력이 개선되고 VA, IPS와 같은 패널 기술들이 무르익으며 단점들이 포환되어 가는 시간. 그렇게 LCD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형화와 가격의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 시장은 대중이 만들고 패러다임은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기술은 대중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수많은 숫자와 분석 툴, 그것에 앞서 우리가 이 기술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해당 관점에서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전망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상수가 아닌 변수이고, 그 변수가 바로 기술의 진화라는 것.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된 LCD,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 LCD는 OLED와 또 새로운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완점이 있는 신기술과 완성형, 기성 기술의 싸움. 20여 년 전 CRT에 맞서 싸우던 신의 LCD는 그때 CRT의 위치에서 신기술인 OLED의 도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CRT가 결국은 신기술인 LCD에 패배했던 것처럼 OLED의 기술이 성숙하며 결국 이 게임도 OLED의 승리로 끝나버릴 것이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해서는 아직은 안 되겠죠. 시장은 대중이 만들고 패러다임은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기술은 대중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이 결론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상수가 아닌 변수라는 것. 이제 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CD 진영은 끝없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차세대 기술로 정의되곤 하는 OLED와의 직접적인 성능 싸움에서 실제로 뒤처지지는 않는 상황이죠. 특히 이 두 기술의 승패를 가를 변곡점처럼 느껴지던 명암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디밍 기술이 발달하며 LCD 진영에 엄청난 명암비 향상이 있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백라이트의 로컬 디밍 존의 개수가 100단위를 넘어 1000단위에 이르게 되면서 외견상 OLED와의 차이를 쉽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격차가 좁혀졌죠. LCD가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OLED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 이 명암비 싸움에서 LCD 진영이 다소간의 해답을 찾아내자 이 싸움은 다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CD 최후의 기술 미니 LED의 등장, 그리고 이제 OLED의 차례죠. OLED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 진보들, 그중 우선적으로 집중해봐야 할 단어는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인데요. 우선 두 진영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핵심 요충지로 가보겠습니다. LCD 진영은 최소 밝기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느냐, 반대로 OLED 진영은 이 최대 밝기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OLED의 경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자발광 기술로 최소 밝기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명암비가 무한대에 가깝죠. 따라서 외견상으로는 OLED의 명암비가 LCD의 그것을 압도하는 듯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최대 밝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번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OLED 진영도 얼마든지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지만 밝기를 높이면 수명은 더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번인이 오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앞당겨지죠. 바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 속에서 OLED 진영의 고민이 발생하는데요. 텐덤 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OLED 진영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이 텐덤 기술의 여러 가지 방향성 중 하나인 투스택 텐덤의 예인데요. 이 투스택 텐덤 구조의 효용을 앞서 정리한 밝기와 수명 감소의 그래프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층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면 하나의 층에서 구현해야 하는 밝기는 절반 가까이로 줄고, 수명은 이번엔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수명이 극대화되고 또 그런 이유로 구현 가능한 최대 밝기는 증가하는 이 매트릭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텐덤 기술을 통한 OLED의 진화는 단순히 더 밝은 디스플레이의 구현, 버닝의 완화를 넘어 완벽히 다른 차원으로의 진보를 가능케 하는데, 우선 IT 시장의 차기 격전지가 될 이 VR 시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픽셀 조밀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는 RGB로 각 층이 구성된 3스택 텐덤 구조의 모습입니다. 각각 층의 믹스를 통해 최종 색이 구현되기 때문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셀은 더 긴 수명이 보장되겠죠. 그리고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다음에 있는데요. 기성 방식에서 RGB 3개의 서브 픽셀이 놓였던 자리, 이 3스택 텐덤 구조에서는 무려 9개의 RGB 서브 픽셀이 자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PPI가 무려 3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각각의 층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고 공정도 훨씬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백라이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LCD가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OLED는 진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최종 진화를 마친 LCD 최후의 기술과 텐덤 구조로 진화한 OLED의 전투, 마이크로 LED의 대중화 시점까지는 아직 꽤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내일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시나요? 소형 시장의 닻을 먼저 내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스마트폰 시장의 OLED 전환을 이끌고, 대형 시장의 닻을 내린 LG 디스플레이가 TV 시장의 OLED 전환을 이끌어내며 OLED 시장의 1차 개화가 시작되었고, 이제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은 서로의 영역으로 2차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공급망에 승선하며 아이폰의 OLED 패널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고, 삼성 역시 올해부터 이 대형 TV 시장에 QD OLED 기반의 TV들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며, 우리나라 두 디스플레이 기업이 대형과 소형 양쪽에서 이 OLED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해 이끌어 가겠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텐덤 기술을 통해 또 한 번의 초격차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 무게추적화를 하는 애플이 이 텐덤 OLED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오래전부터 해당 기술을 완성시켜온 LG 디스플레이와 현재 이 애플의 제1거래처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한 번 BOE와 같은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VR, AR 시장 개화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텐덤 기술과 함께 올레도스와 같은 기술들이 더해지며 OLED의 진화가 계속되는 동안, 경쟁자들에 비해 더 빠르게 OLED로의 전환을 준비했던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의 선택이 멋진 승리로 기억되는 시대가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시장은 대중이 만들고 패러다임은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은 대중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술로 여는 OLED의 시대, 디스플레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이어지길 빕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